안녕하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대구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26살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식당을 하고 있는 친정엄마와 저 둘뿐이었다가 저에게도 온전한 가족이 생긴 거죠. 처음 뵙는 시어머니는 제 집안 사정을 다 알고도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어요. 비교적 남편은 여유 있는 집에 자랐고 전 여유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제 앞가림은 하며 살고 있었죠. 대학 졸업 후 나름 취직도 잘하였고 집이 잘 살진 않지만 그래도 제 자신이 꿀릴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았어요. 여기 결혼 패물이야. 그래도 며느리 보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니?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어머, 어머니, 너무 과하세요.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는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보관할게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 너도 이제 우리 식구니까 잘 살아보자꾸나. 집안은 여자 하기 나름이야.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지. 내 말 명심하고 꼭 새겨들 거라. 알겠지? 그래도 우리 둘째까지 장가를 가니까 이제 나도 모든 자식들 다 장가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3년 정도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거라. 정부 치면 좋잖니. 없이 살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호의에 참 감동했습니다. 처음엔 엄마와 단둘이 산다고 무시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전엔 좋은 모습만 보여주었고 꼭 집에 들어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시댁에 사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어머님이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오산이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예단비로 인해 시어머니의 기분이 매우 상하신 일이 있었죠. 어쩜 골라도 그런 애를 골랐니? 예단비 보낸 거 봤니? 참나, 내가 기가 막혔어.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꼴랑, 아휴.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가 받은 것만큼은 해와야지. 안 그래요?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동서 들어오면 제가 단단히 기강을 잡아야겠어요 정말. 어이없어. 이게 다 처음부터 잘해주니까 우리 집을 만만히 보고 그런 거라고요. 내 이걸 그냥 없이 사는 것도 눈 감아줬건만 그래도 해올 건 다 해와야지. 꼴랑 1,000만 원이 뭐야? 에휴, 열불나 진짜. 내가 이 집에 들여서 아주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 거다. 지가 내 아들 아니었으면 이런 집에 시집 올 수나 있었어? 안 그러니? 그렇긴 하죠. 솔직히 동서가 이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군번이잖아요? 보니까 친정엄마도 조그만 기사식당이던데. 내가 진짜 100번 양보해서 허락을 했으면 지가 예단이나 이런 것들은 노력을 해야지. 하여튼 들어오기만 해봐라. 어머님, 노여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하여튼 아주버님도 그 뻔뻔함에 분명 속아 넘어간 거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보낸 예단비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그날부터였을까요? 전 시어머니의 눈밖에 난 며느리였습니다. 친정집도 잘 살지 못했고 사정상 남편도 여의치 않아서 저희는 분가를 하지 못했고 둘째이긴 하지만 시어머니 뜻대로 같이 살게 되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에게 늘 얹혀 산다고 하면서 구박을 하셨고
주말마다 형님네와 서방님네가 방문을 하여 늘 12첩 반상을 차려내야 했어요. 그거마저 참 당연하게 여기셨는데 저도 언젠간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저 마음속으로 참아왔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형님과 동서의 무시와 시어머님의 차별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드리려고 백화점 갔다가 니트 하나 사왔어요. 한 번만 입어보세요. 어머, 너무 잘 어울리신다. 아이고, 무슨 이런 걸 다 사왔니? 하여간 네 센스는 정말 못당한다. 마침 가을도 돼서 니트 한 벌 필요했는데. 어머, 그러게요. 색깔이 화려한 게 어머님한테 너무 잘 어울리셔요. 동서, 진짜 센스 만점이다. 역시는 역시야. 내가 니들 덕분에 산다. 맨날 저거 보면서 분통 터졌었는데 주말마다 그래도 내 기분 풀어주는 건 너네밖에 없어. 그러게요. 평일에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아, 형님. 이거 동태찌개 다시 해서 저 좀 싸주실래요? 맛있네요. 그나마 형님한테 요리 솜씨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것마저 없었으면 진짜 대량 난감할 뻔했는데. 어머님, 안 그래요? 아, 동태가 없어서 다음에 올 때 해놓을 테니까 가져가. 그래도 입맛에 맞으니까 다행이네. 많이 먹어. 없으면 네가 장 봐서 해다 주면 될 거 아니야?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밥 먹고 얼른 가서 장 보고 해라. 동서지간에 먹고 싶다는데 안 해줄 건 또 뭐야? 밥 먹고 장 봐와라. 이왕 하는 김에 그네네도 해주면 좋잖니.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지금 장을 또 어떻게 봐요? 엄마도 참. 주말이기도 하고 막히는데 그냥 다음에 해다 먹어요. 그만하시고. 네? 너 지금 매미 앞에서 네 와이프 역성 드는 거냐? 참나. 내가 뭐 무리한 거 요구했어? 애미 말해봐라. 내가 무리한 거 요구했니? 아휴, 아주버님 무서워서 뭐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나요? 아니에요, 됐어요. 다음에 해주세요, 형님. 어머님, 저 괜찮아요. 속에서 열불천불이 났지만 정말 화를 삭혔는데 어차피 말해봤자 싸움만 날 것 같아 그냥 속으로 삭히기 일쑤였고 대놓고 들으라는 듯이 무시는 기본이었어요. 처음 3년은 다 참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이 집의 시집과 매번 살림의 굳은 일에 손 마를 일이 없었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화가 났어요. 남편만 지잡듯이 잡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시어머니에게도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절 더 미워하셨어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어머님 3년 뒤면 우리 분가시켜 주시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이게 뭐냐고. 3년이 지나도록 분가 말씀도 없으시고 맨날 나한테 없이 살았다. 근본 없다. 얼마나 막말하시는 줄 알아?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고. 아, 그럼 어쩌냐. 나이 드신 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리고 엄마도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렇겠소. 너, 내 아들 잡지 말고 나한테 대놓고 말해라. 아주 시어머니 집에서 큰 소리로 남편 잡는 거,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니? 네, 말씀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시집 오면서 지금까지 어머님이 하란 대로 다 했고 지금까지 이 집 살림 제가 다 꾸리고 살았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주말마다 형님이랑 동서 오면 은근히 대놓고 저 무시하시고 제가 왜 마음에 안 드시는 건데요? 말씀을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너 말 잘했다. 너네 형님이랑 동서가 이 집에 얼마나 많은 걸 해온 줄 아니? 난 이 예단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어. 없이 산다고 무슨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집에 시집 오면서 꼴랑 1,000만 원? 그리고 그 정도였으면 이 집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당연한 거지. 네가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지금 이렇게 불평이야? 니네 형님이랑 동서 봐라. 커리어 우먼이 따로 없잖니? 어머님, 저도 일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맨날 살림하라고 네가 나가서 뭘 하냐고 구박하시지만 않았어도 저 취직했다고요. 뭐야?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는데? 푼돈이나 벌어오겠지. 그럴 바엔 이 집 살림 하라고 한 것도 죄냐? 어차피 도우미 아줌마 쓰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게 나으니까 너 보고 시키는 거 아니야? 너도 이 집에 공짜로 머무를 순 없잖니. 아, 엄마도 그만하세요. 당신도 그만해. 엄마, 우리 분가할게요, 그냥.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시어머니가 언성 높여 싸우자 남편은 분가를 선언했고 저희가 분가를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돈 한 푼 보태주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배은망덕하다고 오히려 저희를 쫓아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느니 6평짜리 원룸이라도 마음이 편한 게 낫다 싶었어요.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고 남편도 본인의 어머님께 실망을 많이 했는지 제 말을 다 따라 주었고요. 저희가 집을 나왔다는 소식을 친정엄마가 알게 되자 마음을 많이 아파하며 종잣돈을 주시더라고요. 엄마도 살기 힘든 팍팍한 세상에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이걸로 뭐라도 해봐라. 그래도 이 서방 월급만으로 언제 집 사고 하겠어. 이걸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라도 해봐. 내가 너 결혼할 때 번듯하게 해준 것도 없고 그래서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엄마가 다 미안하다 정말. 아니야. 엄마가 왜 미안해. 그리고 이런 거 안 해줘도 돼요. 정말 미안해. 이거 엄마 종잣돈인데 내가 어떻게 건드리겠어. 받아도 엄마는 너 믿어. 분명 잘할 거야. 그래야 너도 시댁에 면이 설 거 아니야. 엄마 말 듣고 이거 받으렴. 엄마, 너무 고마워. 못난 딸한테 이렇게 종잣돈까지 해주고 진짜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진짜 꼭 성공할게. 지켜봐줘. 참 재스러웠고 하나밖에 없는 딸 시댁 눈밖에 나는 걸 보고 엄마는 마음이 아프셨는지 몇십 년을 모은 종잣돈을 건네주셨는데 전 그 돈으로 이악 물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일만 했는데 다행히 친정엄마의 음식 솜씨를 닮은 저는 음식점을 열자마자 대박이 났어요. 손님은 줄을 이었고 문전성시가 따로 없었는데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한번 방문했던 손님들이 재방문을 하고 입소문을 많이 내주셔서 가게는 끊임없이 잘 되기 시작했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다니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의 그 기발한 레시피 아니었으면 진짜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아니야. 당신도 많이 도와줬지 뭐. 그래도 이렇게 성공해서
엄마 돈도 다 갚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무 고맙지 뭐. 이제 우리 집도 사고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정도 되니까 너무 좋다 진짜. 당당하게 우리 힘으로 말이야. 정말 고생 많았어. 가게는 열자마자 1년 만에 저희는 투자금을 다 회수했고 가맹문의가 빗발쳤어요. 더 황당한 건 저희가 성공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슬금슬금 형님네가 저희와 접선을 시도하더라고요. 가게를 열고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황당하더라고요. 본인들 잘났다고 그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친근한 척, 아는 척인지. 하지만 남편은 본인 형제라서 그런지 외면하지 못했고 저 역시 시간이 지나 응어리는 조금 풀렸지만 그래도 솔직히 너무 얄미워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형수한테 먼저 연락 온 건데 우리도 이참에 엄마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해야 하지 않을까? 엄마도 말은 안 하셨겠지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몇 년을 못 보고 살았는데. 이참에 우리 성공한 것도 보여드리고 화해하고 지내면 좋잖아. 난 아직 모르겠어. 솔직히 어머님 그리고 형님네 동선애한테 응어리가 안 풀려. 우리 얼마나 업신여겼어. 자기 다 잊었어? 이젠 안 그럴 거야. 먼저 연락 온 것도 보면 본인들도 미안해서 그런 건데 이참에 연락할 구실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연락을 한 거겠지. 나한텐 그래도 가족인데 당신이 한 번만 마음 좀 풀어주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다신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이었지만 남편의 애원에 저도 마음을 열기로 했고 2년 만에 시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오랜만에 간 시댁에선 처음으로 앞치마를 한 형님과 동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알랑방구를 끼던지 참 우습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를 보고 별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그저 남편을 보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떨떠름했지만 이왕 오게 된 거 그래 응어리 한번 풀어보자 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러나 역시는 역시였죠. 형님과 동서는 원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어머, 동서 왔어? 얼마만이야 이게? 그동안 연락 딱 끊고 얼마나 섭섭했는 줄 알아? 어서 와. 그래도 동서네 온다고 나랑 동서랑 아침부터 요리 준비하느라 얼마나 시간을 많이 쏟았는데. 우리 요리왕 동서에 비하면 맛있을까 모르겠네. 잘 왔다. 앉아서 밥부터 먹어. 오랜만에 이렇게 삼형제 다 모이니까 너무 좋구나. 네 아버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잘했다고 할지 모르겠어. 우리 묵혀있던 오해는 다 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털자. 알겠지? 얼른 와서 먹어라. 형님, 어서 앉으세요. 우리 귀하신 형님. 아마 이 집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부러워 못 살겠다니까요. 일에서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니까. 아우, 부러워 정말. 근데 진짜 형님이 하신 음식들 정말 맛있었잖아요. 확연히 다른 태도에 거부감이 들었고 이 집에서 살면서 늘 서럽기만 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참 어찌할 줄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본인 형제들과 어머니라 그런지 매우 기분이 좋아 보여서 그저 남편만을 위해 참았습니다. 아직까지 호의를 보이고 있으니 그냥 참자라는 마음이었고 중간중간 표정 관리가 안 되었지만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았어요. 그래, 장사는 잘 된다더니 뭐 얼마나 잘 되길래 얘네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냐? 뭐 연매출이 얼마인데?
다행히 목도 좋고 때를 잘 잡아서 잘 되는 거죠. 막 떠들썩하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먹고 살만은 해요, 이제. 처음 이 집 나가고 원룸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형님네랑 동선에 어머님이 다 집 한 채씩 해주실 때 저희는 저희 힘으로 지금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 다시 들어와 살거라. 애도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이 할미가 봐주는 게 낫지 않니? 너 사업 때문에 바쁠 텐데. 아니요. 요샌 시터가 거의 다 챙겨줘요. 주말엔 애랑 시간 많이 보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 넌 어쩜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하니? 남보단 내가 나을 거 아니야. 내가 봐주겠다는데도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해야겠어? 네. 예전에 이 집에 살 때 우리 아름이 우는 소리도 듣기 싫어하셨잖아요. 지금 시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기분이 이상했는지 표정이 안 좋아지셨는데 이제 와서 다시 들어와 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전 혹여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콩고물이라도 바라는 것 같아 내심 기분이 안 좋았고 제가 시어머니와 대화해서 이렇게 철벽을 치자 동서와 형님은 대놓고 저희에게 돈을 꺼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걸 빌미로 오늘 자리를 마련했던 거고 이 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변하지 않았더군요. 이제 돈 좀 버니 사람 취급을 해주며 돈을 꺼달라는 심보 진절머리 났어요. 어머, 형님도? 무슨 그렇게 딱 잘라 거절을 하세요? 어머님 무한하게. 사실 형제 좋다는 게 뭐예요? 이랑 아주버님 사업하는 거 요즘 좀 어렵거든요. 투자금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머님은 이미 저희에게 투자를 많이 해주셔서 여의치도 않고 그나마 투자할 수 있는 게 형님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 너희가 잘 되는 김에 얘네 좀 도와줘라. 형제 좋다는 게 뭐야? 너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얘네 일어설 수 있대. 아, 형이랑 동생네가 다 어렵구나. 내가 집에 가서 이 사람이랑 상의해 볼게요. 참 힘들었겠다. 말도 못하고. 마음이 안 좋네요. 뭐? 상의? 아니요. 죄송해요. 저희 투자 못 해드려요. 저희도 이제야 막 빛을 본 거고요. 투자할 돈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얘 좀 봐. 네 남편은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리고 형제가 좀 투자해 줄 수도 있는 거지. 어쩜 이러니 너는? 어머니도 예나 지금이나 안 변하셨네요. 이제 와서 형제 좋다는 게 뭐냐뇨? 그동안 저희 한 번도 안 찾으시다가 이제 와서 돈 필요하니까 이렇게 찾은 거 아니에요? 막말로 어머님 재산 다 형님네랑 동선에 들어간 거잖아요. 저희한테 뭐 10원 한 장 들어간 거 있어요? 그래놓고 투자를 하라니.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당신도 그런 줄 알아. 나 절대 투자 못하니까. 그리고 제 사업 진행하는데 이 돈 한 푼 들어간 거 없고요. 다 친정엄마 돈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권한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전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저를 쫓아왔어요. 그리고 차에서 저한테 섭섭하다는 둥,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한테 왜 이러냐는 둥 헛소리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면서 정말이지 천지구분 못하는 남편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2년 만에 보는 가족인데
그렇게 무자르듯 딱 잘라서 말하고. 형수랑 재수씨가 얼마나 고민하고 꺼낸 말이겠소. 좀 이해 못해? 너한텐 남이어도 나한텐 하나뿐인 가족이야. 이번 일 진짜 너무한다. 너 이렇게 모진해였니? 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참아왔는데. 막말로 동서랑 형님, 나 얼마나 깔보고 무시했어? 거기다 어머님까지 더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투자금 좀 해달라고? 절대 못해줘. 내가 왜? 나 우리 엄마 종잣돈으로 시작한 사업이야. 본인들이 한 푼이라도 보태줬어? 이대로 손절하려면 하라고 해. 나 아쉬울 거 하나 없어. 내가 그동안 당한 것들만 생각하면 이가 갈려. 알아? 당신 때문에 참는 거야. 아, 모질다 진짜 너라네. 그놈의 돈. 하여튼 우리 가족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 나 못 참아. 내일이라도 가서 사과해. 사과? 웃기고 있네. 너네 식구들이 와서 나한테 사과하라고 해. 사과 한마디 없이 어디서 투자금을 달라고 해? 뻔뻔해도 유분수지.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고 그냥 무시했어요. 중간에 남편이 지속적으로 닥달을 하였지만 깡그리 무시했어요. 정말이지 그 집 구석에 한 푼이라도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고 제가 돈을 쥐고 풀어주지 않자 남편은 저 몰래 들어놓은 적금까지 해약을 하고 결국 형님네와 동서네를 도와줬습니다. 정말 화가 나면서 이 인간도 남이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 한번 모셔서 맛있는 거 대접할 생각은 못하고 그저 지 가족들밖에 모른다는 게 피가 거꾸로 쏟았지만 남편은 당당했어요.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 어떻게 그 돈을 나랑 상의도 없이 니네 가족한테 줄 수가 있어?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 가족 내가 돕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리고 네 돈만 있는 거 아니잖아. 나도 열심히 번 거잖아. 그러니까 권리 있어.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 너한테 속물일 가족일지라도 나한텐 하나뿐인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알겠어? 그래. 넌 결혼하고 지금부터 네 가족은 나랑 내 딸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 뿐이었지. 안 그래? 그래놓고 우리 엄마 돈 받아서 사업하자고 할 땐 좋다고 그러더니 지금 네가 우리 엄마한테 밥 한 번 대접한 적 있어? 당신한테 진짜 실망이다. 너무 실망이야. 당신이 열심히 번 돈이라고? 기가 막혀. 회사에서 일하면서 너 생활비 한 번 갖다 준 적 있니? 다 내가 꾸려간 거 아니야?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구나.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이라고. 너 원래 이렇게 속물근성 있는 애였냐? 이래서 없이 산 애들이 무섭다고. 돈 좀 버니까 지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지. 어쨌든 우리 가족 무시하는 꼴은 더 이상 못 봐. 남편과는 그 뒤로 냉랭했는데 냉랭하다 못해 남편은 제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면서 그 길로 짐을 싸서 시댁에 갔어요. 너무 황당했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만큼 식당 키워놨더니 본인의 가족들만 챙기는 것 같아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가게 이전을 해야 할 때가 왔는데 남편과 상의하고 싶었지만 연락도 되지 않는 남편이었고 그저 제가 사과하기만을 바라는 남편이 얄미워 저도 연락을 하지 않았었죠. 전 그대로 혼자 가게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한창 바쁘고 예민한 이 시점에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아주 노발대발 화난 목소리로 말이죠. 전화를 받기 싫었지만 남편과 얘기도 해야 하고 또 무슨 일일까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당장 본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 어디 있니?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오너라. 기가 막혀서 내가 혈압이 거꾸로 올라. 이 전화 끊자마자 당장 출발해. 무슨 일이신데요? 저 지금 바빠서 그래요. 말씀해 주시면 이따 저녁이라도 들릴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일단 와서 얘기해. 참나, 기 막혀 진짜. 그럼 네 주제에 그럼 그렇지. 전화 끊고 꾸물거리지 말고 바로 출발해. 시어머니 전화를 끊고 시댁으로 향했고 남편도 시댁에 있던 터라 겸사겸사 얘기 좀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출발했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들어서는 그 순간 다짜고짜 시어머니는 제 뺨을 날리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혔는데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 점포에 붙은 폐업 딱지를 보고 단박에 뺨을 날린 거더라고요. 그리고 곧장 저에게 그동안 시댁에 남아있던 작은 짐들을 싸라고 하시며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았는데 웃음이 나면서 맞자마자 저도 똑같이 시어머니에게 뺨을 날렸고 뺨을 맞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자 아주 머리를 잡고 흔들어대며 날려버렸어요. 어찌나 속이 통쾌하던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같았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지금 네가 나를 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너?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이지? 점포 패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그럼 그렇지. 넌 면상이 사업할 면상도 아니야. 꼴랑 몇 년 돈 좀 만졌다고 네가 뭐 되는 줄 알았지? 근데 패요? 우리 아들 없으니 꼬락서니가 그 꼬락서니가 되지. 내 아들 눈 뜨고 코 베이는 꼴은 못 봐. 당장 이혼해. 너같이 무식하고 시애미한테 이렇게 대하면 못 참아. 너한테 어울리는 자리는 그냥 식모 나부랭이야. 알아? 참나. 바로 폐업 처리를 해? 너 능력도 없는데 우리 아들이랑 왜 사니? 아주 너네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어디 지가 돈 가지고 유세야 유세길. 지주제에 너같이 박복하느랑 우리 아들 살게 할 수 없어. 폐업이라니? 무슨 소리야? 엄마가 볼일 보고 오다가 봤대. 우리 가게 폐업한다니. 너 설명 잘해야 할 거야. 알겠어? 그리고 엄마한테 그게 무슨 손버릇이야? 당신 원래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었어? 아, 진짜 안 되겠다. 나도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아, 진짜 우습다 정말. 아니 고마워요 정말 다들. 나 각성시켜줘서. 내가 절이라도 올려야 하나? 아니 절 좀 할게요. 그리고 맞을만 하니 맞았지. 먼저 나 건드렸잖아. 내가 못 날릴 줄 알았어? 내가 왜? 더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모자가 쌍으로. 전 그 자리에서 어머님께 꾸벅 인사를 올렸고 어머님이 준비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은 이미 본인 도장을 찍었는데 어머님네 있으면서 완전 시댁 사람이 된 남편이었죠.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제가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며 어머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고 제 한마디에 어머님과 남편은 그대로 얼음이 되더라고요. 아, 잘 떨어져 나가줘서 고맙다 정말. 아, 폐업? 우리 6층 건물로 증축해. 문 열면 놀러와. 자기한테 말하고 상의했어야 했는데 통 집에 들어와야 상의를 하지. 어차피 가게 우리 엄마 명의잖아? 아줌마 잘못하셨어.
폐업이 아니라 우리 확장 이전이에요. 그것도 6층 건물로. 참나. 어쨌든 서류는 먼저 준비해줘서 고맙고요. 이거 오늘 당장 접수할게요. 일하는 이모님이 폐업이라고 잘못 붙여놨다고 하길래 얼른 뗐더니 그 사이 그걸 보셨어? 잘된 일이네. 어쨌든 놀러 와요. 뭐라고? 건물을 사서 증축한다고? 아, 참나. 내가 그걸 믿을 줄 알아? 너 괜히 우리 약 올리려고 하는 소리지? 자기야, 일단 진정하고 그 이혼 서류 좀 줘봐. 엄마가 너무 섣불렀어. 나보고 그렇게 도장 찍으라고 성화를 하셔서. 너도 똑같아. 그날 집 나갈 때 너를 두고 나왔어야 했는데. 이런 인간일 줄 모르고 몇 년을 속았다니. 됐어. 우린 끝이야. 너 1인보다 와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나는 너네 가게가 폐업인 줄 알고 그랬던 거라고. 폐업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돈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진절머리 나게 무식해서야 원. 제가 싫어요. 이제 29석. 당신 아들 어디 당신이 원하는 며느리감 얻어서 결혼시켜봐. 누가 버티고 좋아하나. 마마보이의 무슨 졸부짓구석. 전 그 길로 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접수하였는데 남편도 도장을 찍고 합의했던 결과라 바로 조정이 들어갔지만 저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하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할 수 없이 변호사를 동원해 소송을 준비해야 했고 제가 소송에 들어가고 이혼 소송이 길어지자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친정엄마의 종잣돈으로 시작한 사업 모든 걸 엄마 이름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 앞으로 된 건 없었기에 진짜 다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재산 분할해줄 재산은 없었고 아이의 뜻에 따라 친권 양육권도 모두 다 제가 가져올 수 있었어요. 오히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그동안 받았던 시어머니의 정신적 괴롭힘, 이 집에서 사람 취급 못 받은 것들까지 다 위자료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죠. 법정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이 진짜 코미디를 찍는 것처럼 웃기더라고요. 저 몰래 적금을 해약해 형님네를 도와준 돈까지 남편은 저에게 고스란히 돌려줘야 했는데 그 적금도 제 이름이었거든요. 법은 참 좋은 거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왜 너한테 돈 한 푼 못 받아? 너 그렇게 부자인데 왜 재산 분할이 안 되냐고? 이럴 순 없어. 다행이지. 엄마 이름으로 해놓은 게. 아줌마 돈 많다며 유세 그만 떨어요. 그렇게 잘 사는데 왜 내 돈까지 가지려고 해요? 됐고 더 이상 엮이는 일 없을 테니 위자료나 잘 보내요. 내가 참고 살았던 건 그나마 저 인간이 내 편인 줄 알아서 참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인성 잘 보여줘서 고맙네요. 덕분에 해방됐지 뭐예요? 욕심으로 똘똘 뭉친 인간들이랑 잘 지내봐요. 그 인성 가지고. 뭐라고? 없는 거 받아줘서 먹이고 입히고 해줬더니 이제 와서 쟤 잘난 줄 아네 저것이? 너네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요?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웃기지 마요. 나 당신 집에서 식모처럼 안 한 거 없으니까 요새 그만 떨어대요. 꼴랑 건물 하나로 진짜 졸부육내 더럽게 내네. 없이 살아서 한번 부자 되더니 아주 태생이 부자인 줄 알아요? 웃겨 진짜. 아니 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니까. 알잖아. 내가 우리 가족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이혼을 결정해. 네가 먼저 도장 찍었잖아. 그 서류 보면 내가 달달 떨 줄 알았니? 오히려 땡큐지. 알아서 떨어져 나가주니. 그래도 우리 아름이랑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그래. 내가 철이 없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아니, 난 당신 같은 인간이랑 못 살아. 요 몇 달 당신 인성 다 봤거든. 니네 엄마랑 아주 똑같더라. 그 애미의 그 아들. 그냥 네 엄마 탓을 해. 아니다. 너도 반성해. 그 나이 먹도록 엄마 치마폭에 둘러싸여서 천지분간 못하는 네 줏대 말이야. 전 이 말만을 남기고 남편과 완전 끝을 냈어요. 6층짜리 건물로 증축을 하고 오히려 더 손님도 늘고 가게는 정말 잘 되었죠. 남편은 중간중간 연락이 와서 다시 합치자는 헛소리를 했지만 간단히 무시했고 친정엄마 또한 잘한 일이라며 절 응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맹까지 내주며 엄연한 법인회사로 전환이 되었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이악 물고 열심히 버티고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있구나 싶어요. 가끔 지치고 힘들 때 그동안 힘겹게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지칠 틈도 없는 것 같고요.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물으면 전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고 대답할 만큼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만 바라보시는 친정엄마에게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제일 기뻐요. 항상 걱정스러운 딸, 그나마 성공해서 엄마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효도하는 거겠죠? 앞으로도 엄마에게 잘하는 딸이 되려고요. 이야기를 쓰고 보니 저에게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자리 잡았으니 이것마저 에피소드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시련이 있으시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버티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지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더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무엇이든 악착같이 하고 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요리 기술을 많이 익혔어요. 서러움도 많았고 비굴한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성공할 거라는 열망으로 버텼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성공하겠다는 열망 하나만을 가지고 저는 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야무지고 모든 깔끔한 성격을 가진 저에게 딱이었죠. 때가 좋았는지 처음 연 가게가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나이는 어린데 손맛이 좋다, 아주 야무지다, 아주 깔끔하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성장하였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이모님들과 함께 일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다행인지 이모님들도 제 편이 되어주셨죠. 요즘에서야 셰프니 요리 경연대회고 하지만 전 어린 나이에 모든 걸 제가 느끼고 깨달으며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니, 이 집은 진짜 올 때마다 항상 똑같이 맛있단 말이야.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아침마다 신선하게 다 재료 손질해서 그날그날 직접 만드니까요. 다음에 또 찾아와 주세요. 음식 솜씨가 훌륭한 엄마의 손맛을 이어받은 저는 남들보다 빨리 음식점을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식점은 소문이 나서 전국에 체인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참 식당을 운영할 때 손님으로 만난 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슬아의 딸아이 한 명을 낳았어요. 부모님은 저까지 가난한데 가난한 남자를 만나면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말리셨지만 항상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저에게
남편은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죠. 어려서부터 힘들게 이 자리까지 우여곡절 끝에 올라올 수 있었고 항상 가난했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뒤따랐던 순간들이었는데 내 가정을 꾸리고부터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게 되니 그 얼마나 행복하던지. 남편은 택시 운전기사를 하다가 저를 만났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흙수저였기에 어린 나이부터 택시를 몰며 생활비를 벌어내는 청년이었죠. 처음엔 단골 손님으로 그러다 그의 자상한 모습에 이끌려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가게가 한참 잘 되고 있던 터라 남편은 택시 일을 그만두고 결혼 후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하였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던 나날이었죠. 가게 이모님들은 장난으로 서방 너무 믿지 마라. 네가 다 챙겨야 한다고 했지만 웃어 넘겼고요. 마무리는 내가 하고 들어갈 테니까 자기는 좀 들어가서 쉬어. 힘들 텐데.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 여보. 가게는 나한테 맡겨. 에이, 그래도 혼자 마무리하기 힘들 텐데 같이 하자. 정말 괜찮겠어? 그럼 내가 주방 마무리는 좀 도와주다 갈게. 당신 고생하는 거 싫어서 그래.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 어?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당신 이 가녀린 몸으로. 아이고, 신랑 있으니까 이건 좋네. 누가 날 아껴주나 했더니 당신이 내 몸을 제일 아껴주네.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남편은 자기보다 저를 더 살뜰히 챙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만 하며 가장으로 살아온 내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게 더없이 기쁜 나날이었죠. 그래서 모든 걸 믿고 맡겼어요. 남도 못 믿는데 남편이라도 믿어야지 누굴 믿고 사나 하는 심정으로요. 하지만 가끔은 일하는 게 저희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와 오픈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이모님들은 그런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장이랍시고 겉멋이 너무 들었다고 해서요. 아니,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일은 똑바로 안 하면서 저기 카운터 앉아갖고 돈만 샌다? 하라는 건 안 하고. 에이, 이모가 좀 봐줘. 아직 낯설어서 그렇지 뭐. 그리고 이런 일 안 해봤는데 어떻게 모든 걸 잘하겠어, 안 그래? 아니, 그래도 본인이 좀 발로 뛰고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돈만 세냐? 내가 너 딸 같아서 말하는 거야. 신랑 단속 잘해. 이모님이 아무리 말을 했지만 그래도 내 눈엔 신랑이 최고였어요. 절 끔찍이 아껴주었거든요. 몸이 힘든 만큼 심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전 그래서 그를 믿었죠. 하나밖에 없는 내 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전에도 가게는 잘 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가게는 더 번창하였어요. 덕분에 가게 외적으로도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었죠. 사업에 감각이 있던 저로서는 부동산 투자 또한 거의 대부분 성공했었거든요. 결혼한 지 16년을 한결같이 저를 생각해주는 남편에게도 이제 좀 마음 편히 살자.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생각하여 휴가도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발등을 찍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남편은 그 휴가 이후로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니, 무슨 휴가를 갔길래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갔으면 연락을 해야지. 아빠, 얼마 만에 휴가야. 하루 종일 가게에서 주말 할 거 없이 자그마치 16년이야. 내가 네 아빠 가서 연락도 하지 말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좀 만나면서 즐기라고 했어. 우리 딸은 엄마랑 놀면 되잖아. 그치? 아빠 벌써 보고 싶어? 그게 아니라 연락은 그래도 해줄 수 있잖아. 엄마는 가만 보면 아빠를 너무 믿는 것 같아. 부부가 다 그런가? 그럼 믿고 살아야지. 자기 남편 못 믿으면 어느 누굴 믿고 살아? 엄마는 아빠 그리고 너 딱 둘밖에 안 믿어. 딸아이 말이 조금은 신경 쓰였지만 1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며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태국 여행을 갔거든요. 시차가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노는 거 얼마나 좋을까 하며 넘겼어요. 그리고 남편이 태국에서 돌아오는 날 남편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들뜬 마음이 보였죠. 하지만 오랜만에 콧바람 쐬고 오니 정말 기분이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워낙 따지는 성격도 아니고 무조건 믿자는 주의여서 넘어갔던 것도 있고요. 잘 있었어? 가게는 괜찮았고? 그래도 나 없으니까 힘들었지? 당신 혼자 하기도 벅차잖아. 이젠 너무 규모가 커져서. 아니야. 그래도 늘 혼자 하던 건데 옆에 정자 언니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만 잘 놀았으면 나야 됐네요. 그렇게 좋았어? 아주 싱글벙글이네. 얼마나 재밌게 놀았길래. 대수 씨랑 태영 씨도 다 같이 간 거야? 자기 고등학교 동창끼리 간 거잖아. 그럼 대수랑 태영이도 같이 갔지. 그래도 정자 누님이 나만 하겠어. 아 맞다. 내가 이번에 쉬면서 생각해봤는데 이젠 주말에 좀 쉴까 해. 아무래도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좀 쉬엄쉬엄 해야겠더라고. 자기도 쉬면서 해. 몸 골아. 아, 그럴래? 그래. 자기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쉬면서 해. 쉬면서 하은이도 좀 챙겨주고. 하은이가 얼마나 아빠 연락 안 된다고 하던지 하루 종일 기다렸어. 하은이 좀 신경 써주고 하면 좋겠다. 자기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은 운동 있으면 해. 남편은 본격적으로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러고 싶었지만 저까지 쉬게 되면 오로지 가게들을 남들에게 맡겨야 했기에 성격상 그러지 못했죠. 남편은 태국을 다녀와서 안 하던 골프도 끊기 시작하고 마사지도 끊고 점점 밝아졌어요. 그런 활력 있는 남편 모습이 보기는 좋았지만 한시도 집에 있지 않는 남편 덕에 얼굴 볼 수 없는 하루였어요. 하지만 저와 같이 열심히 일한 남편에게 안식년을 주는 느낌으로 밖으로만 도는 남편을 탓하진 않았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고 뛰어나간 적도 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식당 이모님들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니 사장님아, 남편 단속해야겠더라. 요새 허구한 날 핸드폰 문자만 본대. 뭐가 그렇게 낄낄거릴 게 많은지? 원래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한 번은 일하다 말고 전화 받고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고 그날 오후에 들어왔잖아. 우리끼리 홀보고 계산하느라 힘들었어. 이거 우리가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슬슬 뒤 좀 밟아봐. 보통 일 아니다 이거. 에이 이모, 아니야. 이모 너무 드라마만 본 거 아니야? 하은 아빠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내가 1년 정도 안식년 주는 느낌으로 살라고 했어. 그동안 많이 고생했잖아. 본인도 좀 즐기며 살아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이모들도 그러려니 해. 남자가 갑자기 변하면 무슨 일이 난 거야? 우리 사장님 일이 순진해서 어쩌노? 그리고 힘들면 사장님이 더 힘들지. 자기가 뭐가 힘들어? 아무것도 없이 장가 자라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안 그러나? 어쨌든 잘 살펴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식당 이모들의 귀뜸이 의심의 불씨가 피었어요. 그렇게 보니 모든 게 이상하더라고요. 태국에서 왜 정말 연락 한번 못했을까부터 주말마다 라운딩을 나간다는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는 것까지요. 그리고 새벽마다 나가서 그렇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더 확실한 증거는 평일 오후 남편의 동창 친구가 가게를 방문하고 벌어졌습니다. 이젠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이고, 재수씨, 오랜만입니다. 먹으러 온다 하면서 지금 오네요. 저 쌈밥 정식 하나 주세요. 간단히 밥 먹고 가야 해서. 어머, 오랜만이에요, 대수씨. 태국은 잘 다녀오셨어요? 그이가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그래도 하나도 안 타셨네요? 네? 태국이요? 아휴, 요새 눈꽃 뜰 새 없어서 여행은 무슨? 주말에도 일 나가요. 아, 맞다. 철수는 어디 갔나 봐요? 아, 그러세요? 아, 제가 뭘 착각했나 봐요. 네, 철수 씨 오늘 골프 레슨이 있어서 가게 비웠어요. 다음에 와이프랑 같이 넷이 봐요. 태국을 다녀온 적 없다는 남편 친구의 말에 모든 것이 확실시 되었죠. 남들은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 마음을 다잡았어요. 당장이라도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우리 딸과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남편 한 번쯤은 눈 감아줄까라는 마음에서 갈등이 되더군요. 남자가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지. 아니 바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곧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래,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라는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거란 남편에 대한 기대는 점점 불안으로 번져갔죠. 남편은 의심조차 안 하는 저를 보며 점점 더 자유롭게 행동했어요. 일 끝나고 술 마시러 간다고 하고 외박도 일삼았고요. 점점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죠. 부부싸움보다 더 마음 아팠던 건 믿었던 남편이었기에 충격이 컸어요. 자기,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아무리 노는 게 좋아도 그렇지.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불안해 죽겠어.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내가 그동안 일만 했잖아. 나도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냐? 너 죽으면 그 돈 다 짊어지고 갈래? 너도 좀 즐겨. 그럼 가게 일은 누가 하고? 나도 즐길 줄 몰라서 안 즐기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하은이 대학까지 다 보내고 시집 보내고 좀 더 안정되면 그때 천천히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즐겨야지. 자기 보고 나처럼 살라는 말은 안 해. 그래도 외박이 말이 돼? 남자가 술 먹으면 좀 그럴 수도 있지. 너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냐? 그나마 고분고분해서 참고 살만 했는데 참. 무슨 뜻이야? 지금은 그럼 살기 싫다는 거야? 말해봐. 자기 솔직히 바람 피우지? 누구야? 누구냐고. 나 엄청 참았어. 알아? 뭐? 바람? 너 지금 나 뒷조사했어? 와, 진짜 어이없네. 그래서 뭐 좀 나왔어? 참나. 그래, 바람 났다. 어쩔래? 뭐가 그리 당당해? 나랑 하은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바람이 펴지든? 당신 원래 이런 인간이었어? 어? 처음으로 숨 쉴 수 있었어. 맨날 일에 박혀서 살다가 처음으로 사는 것 같더라. 너랑은 달라. 그놈의 톤돈돈 하는 너랑은. 남편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내 돈으로 호요식한 사람이 제가 돈돈거리는 사람이라뇨.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상대가 누군지 몰랐으나 그때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지
그저 그냥 눈 감아 주었어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물을게. 그래, 당신 열심히 살았던 거 알아. 그래도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자고.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정리해. 그러면 눈 감아줄게. 하지만 내 인생에 두 번의 용서는 없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기다려줘. 정리할게. 나도 내가 미쳤었나 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금방 정리할게. 어떻게 관계를 무자르듯 정리하냐? 남편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람 피운 게 뭐가 자랑이라고 대단한 로맨스놀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요? 전 단칼에 그 말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다그쳤죠.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장난해? 무슨 대단한 사랑이니? 못 기다려. 바로 정리해. 마지막이야. 내 인생에 두 번의 용서는 없다고 했어. 하은이 봐서 참는 거야. 남편은 겨우 알겠다고 대답을 하곤 방으로 들어갔어요. 전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 같았거든요. 온 세상인 내 남편이 그동안 나와 살았던 세월이 숨막히는 세월이었다니. 그럼 도대체 난 남편에게 뭐였는지 이때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우리 가게 식구들, 그리고 내 딸 하은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다음 날이 되어 전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대했어요. 제발 바로 돌아오라는 마음에서요. 남편도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었는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듯 싶었죠. 억지로 그래 한 차례 지나가는 고비일 것이라고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이번 주말에 거기 새로 생긴 카페에 가고 싶은데 다들 시간 돼요? 우리 셋이 어디 나간 지도 오래됐잖아. 엄마는 괜찮은데. 여보, 그때 골프 약속 있어요? 없으면 우리 셋이 오랜만에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엄마 오전 출근만 하고 일찍 올 거거든. 아빠 안 되면 우리 둘이 가고. 아빠 괜찮으면 셋이 가면 좋겠다.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어때? 괜찮아. 그럼 그날 우리 하은이 먹고 싶은 거랑 가고 싶었던 곳 가면 되겠다. 그럼 하은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남편은 그렇게 예전에 다정했던 남편, 아빠처럼 돌아온 듯 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역시나 주말이 되자 남편은 사정이 생겼다며 손살같이 나가버렸죠. 이제 남편이 뭐라고 다니는지 알아서 정말 허탈하고 비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전화해도 받지 않는 남편, 그리고 딸은 이유도 모른 채 아빠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묻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빠 뭐야? 같이 가기로 했으면서 어이없어. 그럼 엄마랑 둘이 가야지 뭐. 아빠랑 가서 셋이 사진도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게. 오늘은 우리 둘이 놀아야겠다. 하은아,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거 뭐 없어? 오늘은 하은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아싸. 아빠랑 나온 거보다 차라리 오늘 엄마가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더 좋다. 주말마다 일찍 오면 안 돼? 엄마가 맨날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하은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어떻게 사주지? 하은이 안 입고 안 살 수 있어? 아, 뭐야. 그럼 안 돼. 그래도 주말에는 이렇게 내 데이트 신청도 받아주세요. 아셨죠? 엄마랑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 딸아이의 철없는 소리마저 그날은 구슬프게 들리더라고요. 모든 게 얼마나 다 미안하던지 전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오늘 가서 정리를 했다며 바락바락 우기더라고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뭐야? 하은이한테도 이럴 거야, 정말? 아직도 정리 못했니?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 내가 나가서 정리해줘? 아이, 정리했어. 오늘 다 끝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다시 돌아가자, 우리. 내가 미안해. 이젠 당신 속상하게 안 할게. 남편의 미안하단 말에 와르르 무너졌죠.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마음이란 전 모든 걸 잊고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지 전보다도 더 가게에 집중했고 이모님들 또한 그런 저에게 남편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만큼 남편은 전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 일했죠. 한편으론 고마웠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싶었을 때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계속되는 배 통증에 병원을 가보았어요. 단순 위염이나 장염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는 당혹스러웠죠. 아이고, 임미령 씨? 왜 지금 오셨어요? 무슨 일 하시죠? 아유,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보호자가 왔으면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혹시 뭐 심각한가요? 웬만한 거에 충격 잘 안 받아요. 말씀해 주세요. 위암 말기입니다. 3개월 남았어요. 증상 없으셨나요? 이쯤 되면 통증이 꽤 심각했을 텐데 연명 치료밖엔 할 게 없어요. 네? 지금 제가 시한부라는 거예요? 아니, 저 괜찮았어요. 요 근래 좀 통증 있는 거 말고는 제가 그럼 위암이라는 거예요? 의사의 그렇다는 대답에 할 말을 잃었어요. 치료를 해도 조금의 연장선의 치료일 뿐 의미가 없다는 말. 하지만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하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성공만을 바라온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건강이 최고인데 너무 앞만 보고 살았다는 죄책감. 우리 딸 아직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미성년자인데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마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다니요. 병원에선 당장 치료를 할 거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로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불도록 울었어요. 저보단 제 딸아이가 걱정이 가장 많이 되었죠. 그리고 전 그날 가게로 가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딸에게 못해준 생각만 나는지. 제가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 오자 남편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불도 켜지 않은 집 불을 켜며 말하더군요. 아니, 가게도 안 오고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울었어? 왜 그래? 오늘 병원 다녀온다더니? 여보, 나 어떡해? 나 3개월 남았대. 시험부래. 이게 말이 돼? 왜 나야? 하필이면 우리 하은이 어떡해? 남편을 보자마자 울컥 눈물이 너무 나왔어요. 남편도 저의 눈물에 당황했는지 절 토닥여 주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시한부라니? 확실한 거야? 오늘 병원 가서 들은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나 어떡해? 아니, 우리 하은이 어떡해? 나 진짜 이대로 하은이 두고 절대 못 가. 아직 졸업도 안 한 애를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매번 일만 하고
애 어렸을 때 신경도 제대로 못 써줬는데 나 어떡해. 나 억울해서 못 죽어. 남편은 울고 있는 절 지그시 바라보다 소름 돋게 한마디 하더군요. 전 그 눈빛 말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10여 년을 알고 지낸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고요.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하은이는 걱정 마. 내 딸인데 내가 잘 케어할게. 그나저나 그럼 당신 재산은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슬슬 나한테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재산 얘기를 꺼내는 남편을 보자 눈이 뒤집혔어요. 지금 재산 소리가 나오나 했죠. 사람이 최악일 때 내 편과 아닌 사람이 구별된다는 말이 확실해졌고요. 남편은 제 편인 척하는 남의 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악다구니를 쓰며 말했어요. 지금 재산 소리가 나와? 너 미쳤니? 내가 죽는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구나. 그동안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아. 3개월만 참지 그랬니? 그래도 가는 길 편안하게 눈 감게 해주지. 빨리 가라고 아주 재촉을 하는구나. 네가 남길 재산만 50억이 넘어.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분명 처가 식구들 다 탐낼 건데 그 전에 네가 정리하는 게 맞지. 어차피 하은이는 내가 키울 건데 그 돈이 내 돈이 되어야 하는 것도 맞는 거고 다 하은이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래? 위선 떨지 마. 넌 그래봤자 사이코패스야. 어떻게 사람이 죽는다는데 눈 하나 깜짝도 안 할 수가 있어? 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니? 남편은 저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들어오지 않길래 창밖을 보니 웬 여자와 손뼉을 짝짝짝 치면서 웃고 있더군요. 상간녀였어요. 정리를 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고요.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것 같자 상간녀에게 금세 전화를 해 집 앞에서 만났고요. 전 허탈했습니다. 3개월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딸 하은이를 생각해서 꾹꾹 참아야 했죠. 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한참을 상간녀와 놀다 들어온 남편에게 말했죠. 어차피 남편은 더 이상 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딸이 혼자 남아 상처받느니 3개월만 참자 생각했어요. 하은이한텐 내가 얘기할 거야. 천천히. 그러니까 하은이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그리고 당신 마음 이제 완전히 알았어. 그동안 나 그냥 당신 성공의 발판이었구나. 한 번도 날 사랑한 적 없었지 애초부터? 그냥 돈 없으면 난 자기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제 알았어? 너 마지막 가는 길 그래도 편히 보내줄게. 그래, 하은이한텐 네가 말해. 그리고 잘 생각해. 너 죽으면 처가 식구들이 득달같이 돈 달라고 달려들 텐데 하은이 내가 키울 거니까 재산 분할 잘 생각해야 해. 알겠어? 내가 할 말은 그게 다야. 정말 쓰레기 같았어요. 저런 발언을 뻔뻔하게 하다니요. 그렇게 그날 밤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남편 마음을 안 이상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치료를 빨리 해야 한다고 할 내용 같았거든요. 두 번째 전화가 계속 오길래 받았어요. 전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죽었다 살았다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정말 말로 표현 못할 느낌이었죠. 네, 어제 진료받던 의사입니다. 임미령 씨 맞으시죠? 아유, 죄송해요. 차트가 뒤바뀌었네요. 오진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저희가 원래 이런 실수는 잘 안 하는데, 아유, 어쩌다가. 정말 죄송해요.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오시죠. 네? 사실인가요? 아, 일단 바로 갈게요. 오진이면 어제가 잘못된 진단이었다는 거죠? 금방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전 쏜살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결론은 차트가 바뀌었고 저는 경미한 위험이었죠. 그때만큼은 의사가 원망스럽지도 않고 그냥 기쁘기만 하더라고요. 이 느낌은 정말 모를 거예요. 하루 만에 죽다 살아난 느낌.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하고 나왔는지 전 하루 사이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저에게 발톱을 드러낸 남편에게 응징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병원을 나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도 같이 걸었어요. 하지만 법률상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은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법은 참, 그래도 전 진행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한 입을 덮고 살 수 없단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사태 파악도 못한 채 저에게 따지더군요. 아직 제가 멀쩡하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그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을 꼭 지켜보고 싶었죠. 오히려 저에겐 좋은 기회였어요. 남편을 엿먹일 기회. 이제 조금 남아있던 정마저 다 탈탈 털렸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내 편인지 아닌지 걸러낼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뭐? 이혼? 참나. 너 지금 재산 나한테 안 넘기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봤자 하은이는 내가 키운다니까. 너 잘 생각해.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하은이 내가 키워. 하은이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 이 더러운 놈아. 그리고 나랑 결혼할 때 집불해 갖고 온 거 없으니까 몸만 나가. 나머진 내 법률 대리인이랑 얘기해. 네 그 악랄한 두 얼굴 잘 봤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준비 중이니까 기다리라고 해. 네 잘난 상간녀한테, 알겠니? 더러운 것들. 그리고 하은이 다신 볼 생각도 하지 마. 이 더러운 놈아. 하루아침에 뭐 잘못 먹은 거야 아니고서야? 이게 단단히 미쳤네. 나 하은이 아빠야. 알겠어? 네가 이럴 때가 아닐 텐데. 남편은 하루 사이 제가 바뀐 걸 보고 어안이 벙벙해 했습니다. 그리고 더 세게 나오더군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던지. 그런 남편을 보니 이가 부득부득 갈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10여 년을 살아왔는지 정말 땅을 치게 되더군요. 그렇게 다정해 보이던 사람이 지금은 악마의 두 얼굴을 하고 제가 죽기만 바라는 치졸한 남자였으니까요. 소름이 돋았죠. 너 이렇게 한다 이거지? 하은이한테 엄마가 아파서 좀 미쳤다고 해볼까? 참나.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갑자기 왜 그래? 뭐? 죽을 때? 죽기를 바란 건 아니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나 암 아니래. 그니까 시한부 아니라고. 알겠어? 오진이래. 어떡하냐? 네가 그렇게 내 명 재촉했는데 덕분에 잘 알게 됐어, 네 마음. 아마 이러려고 나한테 그런 시련도 있었던 거겠지? 뭐? 오진이라고? 그런 경우가 어딨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도라니 이제? 참나.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보고 널 내다 버리라는 계시지, 안 그러니? 이제 끝이야. 내 인생에 두 번은 없어. 끔찍하다.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아. 위자료 줘 그럼. 내가 그동안 여기서 머슴살이 한 게 얼만데 안 그래? 이 정도는 받을만 하잖아 내가. 이건 해줄 수 있지? 진짜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하은이가 이런 모습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내 법률 대리인이랑 얘기해. 이 구질구질한 인간아. 남편은 믿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소장을 날렸어요. 그 후 남편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때 상간녀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다고 빌고 빌었어요. 하지만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았고 제 인생에 2번의 용서는 없기에 끝을 냈습니다. 다행히 재산 분할도 남편이 제 재산에 기여한 바가 많이 없기에 적당한 선에서 끝냈죠. 딸아이는 모든 사실을 알고 아빠와 이제 절연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에겐 나쁜 사람이었지만 딸아이에게만큼은 좋은 아빠로 남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는 바람 피운 아빠와는 상종도 하기 싫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 싱글맘이 되었어요. 인생을 하루 만에 살았다 죽었다 하니 정말 모든 것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던 세상, 그리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요. 오히려 고마운 계기가 되었어요. 식당 이모님들은 진작에 이혼하길 잘했다고 오히려 좋아한답니다.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 남편은 가게에서 엄청 진상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저의 휴식을 많이 가지면서 가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사람을 많이 쓰고 딸아이와 시간을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몰랐어요. 그동안 왜 이렇게 치열하게 앞만 보고 살아왔는지 아마도 그때 얻은 교훈이 아니었으면 계속 그렇게 치열하게 돈만 벌고 살았겠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 그리고 제 건강 살피고 즐기며 살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연을 올렸던 분들과도 같이 저도 매번 읽어보기만 하다가 용기 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본인 이야기인 줄 본인은 알겠죠.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 친아빠의 재혼으로 인해 새엄마와 친아빠와 같이 살았어요. 처음엔 괜찮았죠. 아빠와 엄마의 이혼으로 인해 저는 새엄마와 같이 살게 되었지만 저에게 잘해주시는 새엄마 때문에 친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새엄마가 어느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본인이 전 남편과 낳은 딸이었죠. 그 후로 제 삶은 180도 달라졌어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새엄마에게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고 자랐죠. 오히려 아빠에게 본인이 데려온 딸을 좋아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동생이 울면 내가 때려서 그렇다, 내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등 말도 안 되는 말로 아빠가 저에게 실망하는 일을 만들었죠. 저희 집은 워낙 아빠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살기가 여유가 있었어요. 저도 어려움 없이 자랐고요. 하지만 새엄마의 구박은 견디기 정말 힘들었죠. 그럴 때일수록 친엄마가 그리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움받는 집에 있어야 할까라고 생각하면서요. 어쩜 이리 못됐니? 네 동생이 네 인형 가지고 노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애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아주 심술쟁이구나. 갖고 놀게 해주면 얘가 계속 안 준단 말이에요. 저도 갖고 놀고 싶은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희영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어머, 눈 똑바로 뜨고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아주 치엄마 닮아서 대바라져서는. 우리 엄마 욕하지 마요. 아줌마가 뭘 알아. 나 우리 엄마한테 데려다 줘요. 네? 여기서 살기 싫단 말이에요. 네가 네 발로 나가. 내가 널 데려다 주면 아빠가 가만 계시겠니? 네가 아빠한테 가서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란 말이야. 내가 다 잃을 거예요. 엄마가 오늘 저 때린 거랑 구박한 거 아빠가 알면 가만 있겠어요? 희영이랑 엄마랑 다 잃을 거예요. 네가 덜 맞았지? 얼른 나가버려. 너네 엄마한테 가란 말이야.
여기엔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알겠어? 아유, 징글징글해. 계모는 그렇게 저에게 친엄마한테 보내달라고 말을 하라고 종용했죠. 저 역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친엄마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친엄마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진 않았죠. 그렇게 계모에게 가정구박을 다 받고 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는 저를 상속녀라고 했지만 사실상 새엄마의 입김이 심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도 새엄마 눈치를 보기 바빴죠. 아빠도 답답했던 게 제 말보다는 새엄마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불우한 유년기를 지나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엄마의 구박도 지치고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빠의 말도 지쳤어요. 결심을 한 순간이었어요. 대학도 붙었겠다. 이제 조금은 독립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아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친엄마에게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아빠에게 통보를 하고 집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죠. 너 이 집을 지금 나간다면 영원히 내 딸이 아니야. 알겠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친엄마한테 간다고 해? 아빠가 내 말을 들어준 적이나 있어요? 맨날 새엄마 편, 희영이 편. 난 이 집에서 뭐 해요 도대체? 나도 사랑받고 살고 싶어, 알아? 뭐? 너 해달란 거 지금까지 다 해주지 않았니? 그리고 설사 내가 희영이 편을 든다 하더라도 넌 이하비 속을 모르니? 표현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긋지긋해요. 새엄마한테 놀아나는 아빠도 그리고 얄미운 희영이도 나가게 해주세요. 친엄마라고 널 반길 것 같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널 나한테 버리고 간 여자다. 그런데도 친엄마를 찾고 싶다는 거야? 아빠보단 낫겠죠. 새엄마 말이라면 고지골대로 듣는 아빠보다요. 일부러 눈 감고 귀 막은 아빠보단 나아요. 안녕히 계세요. 전 아빠에게 그 말을 남기고 친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친엄마와 눈물의 상복을 했죠. 아빠와 살던 때랑은 다르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의 사랑만 있다면 충분했어요. 제가 집을 나간 그 순간 새엄마와 희영이는 얼싸안고 춤을 췄다고 했죠. 엄마도 처음엔 저와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저를 애틋하게 여기셨지만 두고두고 했던 말이 완전 남 좋은 꼴 해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본 엄마는 엄마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오히려 딸이라고 찾아온 제가 부담스러운 눈치인 것 같았어요. 또 한 번 좌절하고 실망했죠. 어디서든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하면서요. 아휴, 조금만 더 버티지. 그럼 엄마가 알아서 찾아올 텐데. 네 아빠 재산 다 네 건데 지금. 이렇게 나온 이상 너네 아빠가 가만히 있겠니? 아마 그 새엄마라는 사람이랑 그 딸한테 갔겠지, 안 그래? 남 좋은 일 하는 거야. 아유, 속상해. 난 괜찮아. 돈 필요 없어. 마음이 풍족한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 그러니까 그만 말해, 엄마. 난 지금이 좋으니까. 내가 얼마나 가중구박 당하고 살았는지 알아? 엄마가 그거라면 이렇게 말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 속상해서 그렇지. 그렇게 구박당하고 결국엔 집을 나왔으니 아유, 아까워 죽겠네. 그래도 네 아빠께 다 네 건데. 그만하라니까. 그럼 내가 계속 구박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도 변했어, 알아?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그래, 엄마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지. 널 그렇게 두고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조금만 참았어야 했는데. 아휴. 엄마는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참지라는 마음인 것 같았죠. 처음엔 좋았지만 여기나 저기나 제가 마음 붙일 때는 없어 보였어요.
날 진심으로 누군가는 사랑해줄까?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에 휩싸여 모든 세상에 적대적일 무렵 전 한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준 남자. 금세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불타는 연애를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공무원이나 있는 집 자식이었으면 좋겠다고 제 앞에서 대놓고 말했으니까요. 그 정도로 좋아하시지 않는 티를 내셨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말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미 아빠는 연을 끊고 나왔기 때문에 결혼식에 아빠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만 있는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아빠가 제 결혼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때는 아빠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때라 별 개의치 않았죠. 그렇게 저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남편도 공무원 초년생이었기에 저희는 시댁에서 신혼이 시작되었죠.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생활이 고단한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니 우리 집 법을 따라야겠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는 건 기본이다. 알겠니?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아침 차리고 제가 낮엔 일을 가니까 저녁에 갔다 와서 저녁도 차리면 되는 거죠? 그래. 아버님 항상 똑같은 국 안 먹으니까 국은 아침 따로 저녁 따로 차리는 거 잊지 말고 알겠니? 양 조절을 잘해야 돼. 네, 노력할게요. 이제 저도 준순 씨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의 룰을 따라야죠.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예쁘게 봐주세요. 아유, 네가 공무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안 그래? 아무래도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중소기업 얼마나 간다고. 어머님은 제가 잘한다는 말에도 대꾸는 없으셨어요. 그저 저를 계속 아쉬워하시는 마음을 표현하셨죠. 속상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도 공무원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인 본인 아들이 조금 더 특별한 여자와 결혼하길 바라셨으니까요. 그래도 전 꿋꿋이 견뎠어요. 어려서부터 눈칫밥을 많이 먹고 자랐기에 이 정도 눈치쯤이야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집살이는 시작이 되었고 점점 고단한 날들도 들어갔죠.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공무원 공부를 하라며 저를 다그치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서럽던지 어디 가서 못 배웠단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저였지만 친정백도 없고 평범한 회사원인 저는 공무원 아들에게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감이었죠.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갔어요. 무슨 말만 하면 어머님은 다른 집과 비교를 하셨으니까요. 예, 그 회사 다녀서 얼마나 버니? 안정적이긴 한 거야? 나 원참? 우리 준수 똑같이 공무원 색시 아니면 신정 좀 빵빵한 집에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아휴, 똑같은 훅수저 만나서 어쩌니? 우리 준수가 고생하는 거 아니야? 직업이 번듯하기라나 돈이 많기라나. 네?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어머니 저희 회사도 자본금도 튼튼하고 아이 가져도 육아휴직에 출산휴가 다 나오는 직장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름 중소기업이라도 탄탄하거든요. 준수 씨 고생 많이 안 할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어머니. 참나? 애 낳고 끝까지 다닐 수나 있겠어? 그런 회사? 너네 친정이 돈이 없으니 너희 무조건 맞벌이다. 알겠어? 네, 저도 맞벌이 할 생각이니까 걱정 마세요. 아직 아이도 없고 요즘 세상에 혼자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사나요? 저도 알아요. 시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저 때문에 고생할까 전전긍긍하였죠. 시댁은 저희 엄마만 보셨기 때문에 제가 엄청 잘 살았다는 집의 딸인 걸 모르거든요.
저 역시도 내 발로 뛰쳐나온 집 미련 같지 않았고요. 나름 그래도 중소기업에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그마저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요. 매번 이렇게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결혼 전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를 주었던 남편마저도 점점 저를 무시하기도 하고 저에게 거짓말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부터였어요. 시댁과 같이 사는 저로서는 최대한 집에서 큰 소리 나지 않게 남편을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봤죠. 오늘도 늦게 들어와? 아니, 6시면 땡 아니냐고 공무원이. 야근이 얼마나 많길래 월급 보면 수당도 얼마 없더구만. 야근하는 거 맞아? 네가 뭘 알아? 공무원 세계를 알아? 맨날 민원인 상대하는 것도 지치는데 내가 집에 와서까지 널 이렇게 상대해야 해? 내가 민원인이야? 난 자기랑 대화도 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럼 나랑 결혼 왜 했어? 그야 그땐 내가 미쳤었지. 뭐가 좋다고. 좀 더 현실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평생 이렇게 살다간 집도 못 사겠다. 뭐? 무슨 말이야 그게? 당신도 어머니처럼 내가 좀 더 빵빵한 집의 딸이 아니라서 후회된다는 거야 지금? 말을 말자. 피곤하게 좀 하지 마. 나 진짜 일터에서도 피곤하니까 집에 와선 좀 쉬고 싶다. 바가지 좀 긁지 마, 제발. 난 대화하자는 거야. 바가지가 아니라. 맨날 늦게 들어오고 연락도 잘 안 받고. 우린 언제 대화해 그럼? 결혼 전엔 그렇게 나밖에 모르더니 결혼하니까 180도 바뀌었어 사람이. 내가 사랑이 얼마나 길은 줄 알면서 자기가 더 나빠 정말. 지겹다. 그 얘기 좀 그만해. 내일도 나가야 되니까 더 이상 말 시키지 마라. 나 힘들어. 그리고 꿀물 좀 타와. 머리 아프니까. 남편과 대화를 한번 하려고 하면 남편은 저에게 곁을 주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그렇게 저만 사랑한다던 남편도 각박한 세상 속에 변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또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어요. 친정에 가도 친엄마는 아빠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온 저를 그렇게 반기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마저 먹고 살기 힘든데 혹 하나 딸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이러나 저러나 슬픈 나날이었어요. 제 인생에 어두운 날이 끊이지 않을 것만 같던 그때 저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완전 임신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아주 빨리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전 그렇게 마음이 벅차올랐죠. 나도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사이가 소원한 남편도 임신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시어머니 또한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여보, 나 임신이야. 사주래. 아주 극초기라고 하더라고.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겼어. 나 너무 벅찬 거 있지? 뭐? 확실한 거야? 아, 임신이라니. 아니, 병원 가서 확인해 본 거야? 지금 우리 형편에 임신을 하다니. 아, 어떡해.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은 기뻐하기는커녕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죠. 너무 처음이라 얼떨떨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섭섭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쁜 표정이 아니었으니까요. 자긴 안 기쁜 거야?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다는데 서운하다 자기야. 요새 우리 사이가 소원해져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아직 우리 집도 없고 엄마 집에서 얹혀 사는데 무슨 아이까지. 에휴, 솔직히 그렇게 기쁘진 않은데. 돈이야 벌면 되는 거고 청약도 열심히 넣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안 그래? 혹시 알아? 아이가 복덩이일지 안 그래? 아이 문제는 좀 나중에 얘기하자. 아니 혹시 포기하고 다음에 가지면 안 될까? 지금은 진짜 부담스러워서 그래. 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 정말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이럴 줄은 몰랐는데 도대체 결혼은 왜 한 거야? 남편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죠. 아이를 포기하자는 남편의 말에 눈물부터 나오더군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데서 오는 실망감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저로서는 내 생은 망했다는 느낌이 바로 들더군요. 전 너무 속이 상한 마음에 임신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어른이니 조금이라도 위로해달라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조심스레 어머니 의중도 물어볼 겸 해서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바쁘세요? 바쁘시지 않으면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꼭 상의해야 할 문제도 있고. 뭔 말이냐? 어떤 말을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뭐 혹시 휴직이라도 하려고 하니? 절대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 사실 임신 4주예요. 어머님 손주 생겼어요. 이름 배불러 와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애를 가졌단 말이야? 어머나, 세상에 어쩌면 좋니? 아니, 지금 너네 벌이가 얼마나 된다고? 애를 가지길. 어머니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펄쩍 뛰셨습니다. 너무 서러웠네요. 꼭 제 잘못인 것처럼 애를 가졌다고 저를 탓하셨으니까요. 네? 어머니 손주예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기쁘지 않으세요? 그래도 어머니 첫 손주인데. 기쁘긴 뭐가 기뻐. 요즘은 애도 안 낳는 세상이라는데. 에휴, 없는 것들이 터한다 터해 진짜. 집도 없이. 준수는 뭐래? 준수 씨도 마냥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좀 놀라서 그렇지. 그래도 준수 씨 아이니까 기뻐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기가 차다는 듯이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그저 나중에 얘기하자고 할 뿐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좌절스러웠죠. 귀한 새 생명이 자리 잡은 이 시점에 어머님과 남편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왜 두 모자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둘의 이야기를 엿듣고 졸도할 뻔하였죠. 아니 어쩐다냐? 넌 그러기에 조심스럽지 못하게 이 시국에 애를 만들어? 아휴, 그 여자애 알면 어쩔 거야. 빨리 정리해야지. 내가 정리할게 조만간.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그러니까 엄마가 따끔하게 얘기해주지. 아휴, 골치 아프게 됐네 진짜. 이혼하자고 해. 뭐 자기가 어쩔 거야. 그리고 애도 아직 4주밖에 안 됐다며. 지금 빨리 정리해야 뒤탈 안 생긴다 너. 오늘 얘기할게. 그냥 엄마는 좀 옆에서 거들어만 줘. 에휴, 내가 일찍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진짜 애 부친하는 것만 보고 홀딱 속아서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인 거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지. 엄마는 그때 나 좀 말려주지 그랬어. 안 그래? 뭐? 내가 너 얼마나 말렸냐? 어? 그때는 귀등으로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엄마 탓하는 거야? 아유, 속상해 정말.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줄만 알았죠. 절 정리하겠다는 말,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 그리고 남편은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었어요. 제 자신이 어쩜 그리 초라하고 비참하던지. 지금 무슨 말들 하는 거예요? 정리? 그 여자? 지금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에요? 둘이서 지금 무슨 꿍꿍이냐고요? 그래, 마침 잘 왔다. 어차피 알 건 알아야 하니까 이혼해줘라, 우리 아들이랑. 너도 알다시피 둘 다 흙수저 아니야? 난 우리 아들 그렇게는 못 살게 한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그리고 너도 그냥 새 인생 살아, 알겠니? 그리고 네 뱃속에 애도 정리해. 당신은 입 없어? 당신이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여자 생겼니? 그래서 그러는 거지, 지금? 나 이혼 절대 못해. 누구 좋으라고? 이 애는 무슨 죄야, 안 그래? 기가 막혀. 이런 법은 없죠,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 손주가 뱃속에 있는데 정리하라는 말을 쉽게 해요? 제발 이혼해줘. 내가 미안해.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아? 우린 진짜 아닌 것 같아, 어? 너도 하루빨리 새 출발해. 그리고 내 행복 빌어줘, 제발. 나 무책임한 거 아는데 그냥 놔주라, 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나 너한테 마음 없어. 이렇게 평생 못 살아. 제발 놔달라고 애원하는 남편에게 할 말을 잃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정말 모르겠더군요. 태어난 게 죄일까?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 엄마한테 버림받아 살면서 새엄마 이간질에 아빠한테 미움받아 친엄마라고 찾았더니 반기지도 않아. 그리고 결혼마저 실패.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삶을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만 살 용기가 없었거든요. 아이마저 지워달라고 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이 결혼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방 한 칸 마련할 돈 외엔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죽고 싶었기 때문에 싸울 용기조차 없었어요. 참 어리석었죠. 이혼 후 들은 얘기로는 지금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집안도 부자고 친정에서 대준 사업자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연매출 50억이 넘는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이 얘기를 들으니 비참했어요. 그렇게 전 방 한 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이도 지우라고 강요했지만 차마 제 아이를 지울 순 없었어요. 전 이 아이를 위해 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마음을 굳세게 먹었죠.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는 절대 엄마 같은 삶 물려주지 않을 거야. 두고 봐. 엄마 열심히 살게. 지켜봐줘. 아이한테 다짐을 하고 마음을 굳세게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너무 바보 같기만 했더군요. 전 홀로서기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작은 규모의 회사에 대리급이었지만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얼마 안 있다 지인에게 남편의 재혼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 몰래 참 많이도 준비했다고 생각하니 이를 악물어지더군요. 어디서부터 나를 속여온 걸까라고 생각이 들자 제 자신이 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며 전 그 결혼식에 갈 준비를 했죠. 배부른 내 모습이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어떤 얼굴로 비칠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조금은 늦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신랑 입장을 할 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결혼식보다 늦은 시간에 도착했어요. 역시나 신랑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저와 제 아이를 잊고 환히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밝은 모습인데요. 우리 멋진 신랑 힘차게 앞으로 걸어와 주십시오. 사회자의 말에 신랑이 발을 떼었고 곧이어 전 앞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랑이 걷다가 멈칫하더군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곧이어 신부 입장이 되었어요. 당황한 신랑 곁으로 친정 아빠와 손붙잡고 걸어오는 여자를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저희 친아빠와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그 충격을 뒤로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발발 떨려 주저앉고 말았죠. 이복 동생은 저희 아빠의 지원을 받아 사업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성장했었죠. 신부 측에서 신부 엄마, 계모의 환한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울고 있는 제 앞으로 신부 측 하객들이 일렬 종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시영이 아니냐? 아니, 얼마만이야?
네 아빠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희영이 결혼식인 거 알고 온 거니? 어디 있었어? 상무님, 안녕하셨어요? 그래도 절 알아봐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야 뭐, 잘 지냈죠. 잘 지내셨어요? 아니, 희영이가 오다니? 너희 아빠가 널 잃고 얼마나 힘들어한 줄 아니? 결혼도 했다면서. 아이도 가졌나 보구나. 그렇게 아빠 측 회사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제 앞에서 저에게 인사를 한 것이었죠. 너무 감사했고 반가웠습니다. 집 싫다고 뛰쳐나간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알아봐 주셨으니까요. 하객들이 저에게 둘러싸여 웅성대자 아빠도 서서히 저에게 다가왔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본 아빠의 모습은 꽤나 늙으셨으니까요. 그렇게 나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덥석 안아주시더군요. 내 딸 시영이 어디에 있다 지금 오는 거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너 이 녀석 어디 있다 지금 온 거야? 희영이 결혼식인 거 알고 온 거야?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연락 한 번 없고, 아빠가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 줄 알아? 이렇게라도 와줘서 너무 고마워, 시영아.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아빠는 아빠 싫다고 뛰쳐나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죠. 새 신부의 친정아빠가 하객을 보고 울고 안고 난리가 나자 곧 시댁 쪽에서도 제 쪽을 주시했죠. 그리고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놀랐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배부른 거 보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잘 살고 있는 거야? 필요한 거는 없었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리고 고마워. 죄송해요, 아빠. 저 임신 26주예요. 근데 이혼했어요. 집 나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참 바보 같죠? 그리고 임신 4주 때 남편이 바람나서 저 버렸거든요. 놀라셨죠?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못나게 살았어요, 그동안. 뭐? 이혼? 버림을 받다니? 우리 딸한테 감히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냐? 너 배부른 거 알고는 있어? 아빠의 떠나가라 고함이 들리고 계모가 놀라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마 이렇게 저를 마주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시댁에서는 아빠의 고함 소리를 듣고 고개도 못 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뭔가 통쾌했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눈치인 채로 왜 사돈 어른이랑 맏며느리가 같이 있지? 라고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때다 싶었죠. 아빠, 놀라실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거든요. 사실 저랑 이혼하고 제 뱃속에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한 남자가 저기 턱시도를 입고 있는 신랑이에요. 놀라셨죠? 전 남편 결혼식에 왔더니 희영이랑 아빠를 본 거고요. 뭐? 그게 사실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지금 김서방이 네 전 남편이라는 거야? 기가 막혀. 임신한 널 버렸다는 거야, 근데? 내 이놈을 가만둘 것 같아? 감히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다니? 내 이 녀석을 가만 안 두겠다. 아빠는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노발대발하시며 전 남편에게 가 따기를 날렸죠. 한 대도 모자라서 무려 5대나 말이에요. 의붓 동생과 남편은 왜 이러시냐고 하였지만 곧 아빠의 말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였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감히 네가 내 딸을 버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떻게 뱃속에 애가 있는데도 사람 같지 않은 놈? 내가 둘째에게 널 허락한 건 네가 이혼남이지만 착실하고 성실해 보였기 때문이다. 알아? 하지만 이런 발톱을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지. 이 결혼은 없던 거야.
그리고 내 딸을 위해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야. 위자료는 물론이고 첫째 딸과 둘째 딸에 대한 모든 것을.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희영이가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제발요. 닥쳐! 사돈어른, 아니 아줌마. 당신 아들 교육을 이렇게밖에 못 시킨지? 그리고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죄 두고 보시오. 시어머니 또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화가 난 아빠를 말릴 순 없었어요. 계모는 졸도하고 의붓동생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전 의도치 않게 저희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 결혼식에 온 하객들은 이런 일이 있냐며 수근수근 대었고 전 남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온 회사 동료들 또한 수근수근거리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기막힌 반전이 끝이 났고 저와 아빠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모는 못마땅해 했지만 아빠는 예전과는 달리 철저히 저의 편이 되어주었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아빠의 사업체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고 뱃속 아가도 무사히 출산하였어요. 계모는 제가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저도 과거의 제가 아니라 위대한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계모는 찍소리도 못하게 짓눌러 버렸죠. 이젠 절대 당하고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아빠는 내심 제가 회사 일을 도와 여러 가지 일을 추진시키는 것을 좋아하였고요.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며 저에게 당부하였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날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내가 철이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기어이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이 집 싫다고 나가놓고서는 이제 와서 들어오겠다는 게 말이 되는 줄 아니?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욕심이 그득그득. 그동안 저 없을 때 희영이 친딸인 양 많이 행세하셨잖아요. 이제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개뿔 하나도 없이 혹 하나 데리고 와서 이 정도 누리고 살았으면 좀 놓을 줄도 아셔야죠. 내가 아직도 마냥 어린 이시영으로 보여요? 뭐야? 아니 너 말을 어디서 빼었길래 그따위로 하니? 너네 친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치더냐? 눈 동그랗게 뜨고?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당해놓고 지금 이 정도만 하는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당신 딸이 가진 모든 걸 다 뺏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찌그러져 있으라고요. 알겠어요? 지금 아빠가 예전에 아줌마 말만 듣는 아빠로 보여요? 아줌마도 느끼잖아요. 그니까 작작해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지금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란 말이야. 두 모녀 내쫓기 전에 나 건들지 마요. 내 딸이랑 나 건들면 나 가만 안 있어. 어렸을 때랑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계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 시모는 전 남편과 희영이의 결혼이 깨지자 저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부잣집 친딸인 걸 이제서야 다 알았으니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너 애도 우리 집 핏줄이잖아. 만나서 우리가 얘기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준수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 그렇게 지우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내가 가난한 집 흙수저가 아닌 걸 알았으니 이래요? 이미 물 건너갔어, 아줌마야. 다신 찾지 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종료되었죠. 전 지금에서야 모든 것이 안정됐어요. 예전을 생각하면 철도 없고 슬픈 과거, 어두운 과거도 많았지만 오히려 딸을 낳고 좋은 일만 생긴 것 같아 딸에게 고맙답니다.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절대 우울해하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예기치 않게 내가 오해했고 생각보다 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길고 긴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